지난 2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 박수 무당처럼 맞춰서 저희 미즈노 난리 났던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다고 저희를 무당 취급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응? 이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요소를 조금 넣었을 뿐이지 그 슈카처럼. 응?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뭐 웃자고 한 소리를 또 다큐로 심각하게 들으셔도 안 되고, 자 판단은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말길 못 알아듣는 사람들 또 댓글도 안 다니까 이제 게시판에 와가지고 악성 댓글 달던데 미쳐버려 정말. 그러지 마시고 자 즐겁게 합시다. 아셨죠? 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더 남은 줄 알고 3편 만들려고 그랬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 1편, 2편, 3편으로 준비했습니다. 1편은 오픈 영상, 2편은 우주여행 멤버십, 3편도 우주여행 멤버십 하나 더. 오늘 제가 서비스 확실히 사냥 선고하는 법에 대한 서비스도 오늘 제가 하나 더 추가시켜 드렸거든요. 제가 오늘 줌으로 사냥에 또 성공을 했잖아요. 오케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나올까요? 결론 잘 나옵니다. 정말요 팀장님? 아니 이렇게 올랐는데 제가 오늘 그것을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젠슨랑 내일 또 목에 힘 빡빡 주고 나올 건데요. 일단 여러분 오늘 엔비디아 플러스 2.25로 끝났잖아요. 504.09로 끝났고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애프터마켓인데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오늘 엔비디아 잘 오른 것 때문에 내일도 잘 나온다고 얘기하시나요? 에휴 그렇게 단순하겠습니까? 제가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자 일주일 동안도 3.68%가 올랐는데요. 이거 되게 좋은 수치입니다. 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엔비디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여러분 보통 종목이 오를 때는 오늘 에이바랑 같이 라방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지선을 지켜줘요. 지지선을. 벌써 더더블 나왔네. 그쵸 보이시죠? 지지선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쵸. 이 선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인들이 매수에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 굉장히 믿을만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따끈따끈한 자료인데요. 보이시죠? 20일. 오늘 자료였죠. 얘는 옛날 거 안 써먹어요. 자 여러분 엔비디아에 있어서 지금 엔비디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실적? 성장성? 그들이 만드는 반도체 칩? 땡땡땡땡 아닙니다. 엔비디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든과 시진핑의 관계예요. 엔비디아가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중국에서 뭐 아이폰을 능가하는 뭐 무슨 전화기가 나왔고 어쩌고 저쩌고 설레발을 치지만 여러분 공산당의 뉴스는 다 새겨 들어야 돼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황은 아무리 중국에서 애플 쓰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부자들은 다 아이폰 씁니다. 응? 다 쓰고 누가 쓰겠습니까? 응?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의 사실 이번 실적의 가장 큰 이슈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중국 내 엔비디아의 매출 감소와 향후 가이던스의 문제예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네. 자, 엔비디아가 내일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몇 가지의 근거가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는 항상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을 되게 비중 있게 다루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1분기부터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그 가이던스가 연쇄고리를 타고 그 다음 실적에서 어김없이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엔비디아의 성장성을 이야기하는 어마무시한 우리 테슬라분들 테슬라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테슬라 보러 엔비디아 가서 배우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좀 반도체 쪽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리사수 AMD 컨퍼런스 콜 할 때도 보면 멋져 부려. 자, 두 번째는 AMD의 모습인데요. 지난번 AMD 실적 발표 후에 완벽하진 않았잖아요. 몇 가지 좀 미스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후로 AMD가 여러분 차트 한번 보세요. AMD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아세요? 어마무시할 정도로 올라서고 있어요. 엔비디아하고 AMD는 반도체 종목군의 쌍두마차인 거 아시죠? 뭐 TSM 이런 걸 이제 약간 저거잖아요. 파운드리 쪽이고 SMC도 좀 다르고 그렇죠?
이번에 만약에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만나지 못했다던가 만나갔는데 서로 멱살 잡고 싸워주고 헤어졌다던가 라고 한다면 엔비디아한테는 정말 큰 악재겠지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 근데 이번 발표 때도 뭐 그닥 그렇게 큰 성과는 못 냈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 여러분,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네, 푸틴하고 빨리 헤어지고 내 밑에 와서 꿇어 이놈아. 옛날처럼 내 밑에서 꼬봉이 짓해 이놈아. 쉽게 말해서. 네. 그럼 중국이 미국한테 요구하는 건 뭘까요?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무역 제재 다 풀어줘. 우리 거 다, 우리 수출 거 다 사줘. 그래서 우리 중국 경제 무너진 거 다 회복해줘. 그럼 한마디 더 하겠죠, 미국은. 야, 그럼 너네 코로나 너네 커밍아웃해. 아무튼 뭐 풀 문제들이 엄청 많은데 적절히 간보다가 끝났잖아요. 그랬더니 또 오늘 아침에 이것 봐라, 중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또 그 통화 수화부 체결했다더라고. 야, 이 진짜. 자, 이 리포트의 첫 패러그래프도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여전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인베스터들은 여전히 어디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느냐? 이거에 여기 엑스포트 리스트릭션. 이게 어디겠어요? 중국의 수출 제한이겠죠. 하지만 저 밑에 보면 엔비디아는 최소한 2쿼터 2분기 동안만큼은 여전히 지금까지 엄청난 속도의 이 성장을 막기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역 전쟁 그래도 여전히 2분기 동안은 더 좋을 것이다. 자, 조금 이 안을 들여다봤는데 리포트 되게 길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중국 수출에 대한 concern about China export restriction, 중국 수출 제한에 대한 우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리포트에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엔비디아 투자자들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AI 칩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오케이. 사실이죠, 사실.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cat and mouse 게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쉽게 말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엄격한 룰이 있잖아요. 그거를 엔비디아가 어기지 않는 이상 이 상태로 그대로 좀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엔비디아가 되게 신속하게 움직였던 기억 나시죠? 몇 달 전에 보면 엔비디아의 어떤 그 게임 칩에 뭐뭐뭐 이상은 뭐 수출하지 못하게 했더니 바로 그 밑에까지 만들어가지고 바로 발빠르게 대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however 어찌됐든 장기적으로는 자, 여기 보면 advanced node, 이게 이제 뭐죠? at least for chips on advanced node, 이제 반도체 칩 가운데 한 가지인데 어찌됐든 장기적으로는 이 advanced node 칩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을 거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거는 풀기 되게 힘든 숙제죠. 미국이 엔비디아를 놔주게 되면 뭐 다 쫓아올 텐데 그렇다고 요거 갖고 계속 지금 중국을 지금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건데 중국 입장에도 미치겠죠.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중국이 그 천재들 많고 그런데 중국이 확 개발해버리면 되지 않아? 근데 반도체만큼은 이 미래의 먹거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영상, 저 옛날 영상이 있거든요. 마이크론 리지노래 그 찾아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정부 차원에서 이 기업을 밀어줬는지, 그들이 삼성전자를 추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급성장한 저 중국 갖고는 택도 없는 일이야. 중국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여기 보면 제가 재밌는 얘기하고 있죠. 이 리포트를 쓴 저자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내일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핵심이 바로 여기인데 그 전에 하지만 엔비디아가 몇 분기 내에는 자, will take a significant hit within a few quarter, 몇 분기 내에는 이번에는 괜찮겠지만 내년 몇 분기 내에는 되게 좀 중국 내 세일즈가 힘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냥 마냥 펌핑하는 리포트가 아니었어, 이 저자가.
오케이. 자, 여기 봅시다. 자, 이 저자가 중국 내에서의 중국 수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현재 제가 빨간 줄 쳐놨죠. 자, 중국 내에서 엔비디아의 매출이 20에서 25%라는 거예요. 현재. 근데 밑에 보면 엔비디아가 만약에 중국 내에서의 매출 20에서 25%를 지금 이 양 정부가 싸우는 것 때문에 손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 손해 보는 부분을 다른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수익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그게 16에서 26%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손해 본 부분을 다른 데서 커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닐까요? 자,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적이 잘 나온 것과 잘 나온 실적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과는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시장은 팔로알토를 보면 알겠지만 실적이 무지무지 잘 나와도 주가는 거꾸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주린이들은 자꾸 무당 매매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일 주식 어떻게 될까요? 잘 갈까요? 못 갈까요? 근데 여러분, 주식을 좀 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내일 주가의 흐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가면은 왜 가느냐 그 근거, 못 가면 왜 못 가느냐 그 근거. 주식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장의 큰 추세와 큰 그림을 보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2부 순서에도 뵙겠는데 2부 순서는 그럼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벌써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미주널 멤버십 지금도 계속 가입해주고 계시거든요.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연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우주여행 멤버십 들으시고 우주여행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댓글창에 팀장님 댓글 닫혀져 있잖아요. 아니, 멤버십은 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우주여행 멤버십 방으로도 안내해드리고 저하고도 개인 카톡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때에는 여러분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미주놀 등대찌기 미주놀 팀장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주여행 멤버십으로 가입하셔서 저하고 친구 맺어주세요.